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라는 나태주 시인님이 엮은 책을 읽어드릴까 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봤던 시들도 있고,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이 시가 그냥 외워야 하는 그런, 해석해야 하는 그런 어떤 문장처럼 느껴졌던 걸까, 문제처럼 느껴졌던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시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읽는 이 시들은 참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목이 살짝 잠겼는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평역에서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다 뼈아픈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맨입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난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극제고 떠돌이 세상에 있었다. 강한 힘에 밀려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세상이었다. 여러모로 수상하고 불온했던 시절, 어디선가 글럭거리며 가고 있는 사람들의 피곤한 어깨가 있다. 그들의 불안한 표정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끼리 어울려 불안과 외로움과 고달픔을 달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도연. 단 3줄이다. 글자 수도 많지 않다. 하지만 시의 내용은 매우 강렬하다. 시인의 어조는 더욱 강렬하다. 애당초 명령어 문장이다. 누군가에게 훈계하는 듯한 금기의 문장. 한 시절 이런 문장의 글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현실이 모질고 마음이 급했던 탓이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시를 읽으면 마음속에 맺힌 아픔이 전해온다. 인간은 예나 이제나 이기적인 존재다. 남을 챙기고 위하기보다 자기 일에 급급한 목숨들. 하지만 때로 자신을 다스려서라도 타인을 위한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시인의 연탄재처럼 말이다. 장미와 가시.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의 삶을 온몸으로 만지며 난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어나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도 보지 못했네.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줘.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김승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이분법이다. 배단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 않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너와 나, 밤과 낮, 행복과 불행, 그리고 삶과 죽음. 그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는다. 장미를 꽃으로 보면 꽃이고 가시나무로 보면 또 가시나무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발견, 명확한 결론은 없다. 우리네 인생살이 부디 하루하루가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꽃이기를 빌어본다. 비망록.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버둥거린다. 문정이. 왜 그런 마음이 시인에게만 그럴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며 모든 사람의 실망이며 드디어 해안이다. 그렇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 도대체 우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걸었던 기대의 몇 퍼센트나, 정말 몇 퍼센트나 이루며 사는 걸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우울해하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이라도 던지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궤적이 그런대로 정결할 수 있겠다. 저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나도 실은 그랬어. 그런 심정들이 사람을 살린다.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준다. 그것이 감정의 동지요, 이웃이다. 탐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탐쟁이는 말없이 그 벽으로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탐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탐쟁이 잎 하나는 탐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서슬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작고 힘없고 약한 것이 크고도 힘세고 강한 것을 이어내는 곡절을 말하고 있다. 애당초 불가능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함이 되었다. 승리다. 고마움이고 감사다. 곡절 많은 인생 냅다 주저앉고 싶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다. 그걸 실현한 시가 바로 이 작품이다. 한때는 접시꽃 당신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으로 알려지고 다시 이런 작품으로 알려지니 시인으로서 운이 좋았다고 보아야 한다. 인구에 화자되는 한편의 작품이 없어 시인은 끝내 슬픈 것인데 말이다. 현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카 도너리. 프란체스카 도너리는 이승만 박사의 부인 되는 분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생활하던 당시에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하여 한국 국적으로 살았던 분이다. 이분이 젊은 시절 이승만 박사와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들어있던 문장이 바로 위의 글이라고 한다. 누군가 영어로 된 문장을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형식과 문장은 단순하고 짧지만 그 뜻과 정서는 지극한 데가 있다. 점층법의 반대다. 100에서 10, 10에서 하나, 다시 하나에서 0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증대되고 있다. 묘한 마음의 곡절이다. 이런 사랑, 이런 헌신을 누군들 외면할 수 있겠는가?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정호승 시인에게는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들이 많다. 이별노래, 새벽편지, 서울예수, 수선아에게 등 내가 기억하는 시들도 여러 편이다. 그런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바로 이 시, 봄길이다. 따뜻하고 정겹다. 부드러운 마음의 손을 내밀어준다.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준다. 이만한 시의 덕성이 흔하지 않다. 세상에는 까닭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독자들이 많은 것이다. 모름지기 시의 문장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을 주고 유용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시들은 가르쳐주고 있다. 조용한 웅변이고 훈계다. 힘든 세상살이에 이만큼 좋은 동행이 흔하지 않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좋은 시는 한 줄의 문장으로 사람을 압도한다. 이 시도 그렇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문장인가. 이에 더하여 이런 문장은 어떤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좋은 시, 좋은 문장은 막강한 힘을 갖는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꾼다.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이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썼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으며 또 자신에게 용기와 축복을 주고자 했을까. 그만큼 좋은 시의 문장은 힘이 세다.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성부. 해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한두 번 꺼내 읽는 시가 바로 이 시다. 씩씩하고 시원시원하다. 용기를 준다. 황사나 꽃샘추위로 찌푸리면서 봄의 강물을 건널 때도 이 시 하나면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 시 전체가 감동, 가슴이 벅차다. 가령 이런 구절.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그 다음으로도 많다.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일당백의 시다.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한용운. 처음 이 시를 읽은 건 16살 고등학생 때 애틋한 연애시를 읽혔다. 알고 보니 승려 스님의 시. 더구나 시인은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한 분. 가장 선명한 독립운동가요 불교 사상가.
표면적으로는 연애 시지만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담고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에도 지치고 시들할 땐 이런 시를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을 일이다. 이처럼 좋은 시는 적용 범위가 넓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향기까지 품고 있다. 저 인내를 보라. 저 지극한 기다림과 희생을 보라.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리라. 이 시는 내 평생의 날들을 안내하는 스승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엄마 걱정.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관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뒷목. 기억도. 누구에게나 유년의 기억은 오래간다.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다. 오래 남아 인생을 지배한다. 이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부른다. 추억은 하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정서의 힘이고 마음의 고향이다.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면 그 추억이 힘이 되어 갈 길을 제시하기도 하리라. 특히나 어머니와의 일들은 그의 일생에서 등불이 되어주기도 한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머니란 이름과 함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이 된다. 네, 잘 읽어봤습니다.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시인 나태주가 뽑은 국내 명시 114편의 눈부신 위로라고 써있는데, 나태주 시인님이 직접 고른 시라 그런지 되게 뭐랄까 좀 이런 시들 있잖아요. 연서라든지 엄마 생각, 엄마 걱정, 나룻배와 행인, 이런 봄, 되게 애틋하고 뭐랄까 막 마음을 좀 뭉클하게 하는 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접다 보니까 되게 읽어드리고 싶은 시가 생길 때마다 접었거든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저는 이 담쟁이라는 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라는 게 참 한 땀 한 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느끼는데 이렇게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정말 멋진 모습인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삶이 아닌가.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돌아보면 이렇게 많이 와 있구나,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네 벌써.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도 삶을 좀 의미 있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이 봄이란 시 있잖아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정말 나태주 시인님의 말처럼 정말 일당백의 시네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당백의시다. 이것도요,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뭔가 사람을 볼 때 단면만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이 정말 다 우린 모르는데 어떤 한 가치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한 가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모습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나룻배어인 그래요. 이거는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이 책에서 보게 될 줄이야. 진짜. 옛날에는 국어책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네, 거기서도 참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이 시는 참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쉬워서 이 책 주제 찾기도 너무 쉽고 막 이러니까. 복잡한 시들은 이렇게 밑줄 딱 그어놓고 이게 뜻하는 말은 했을 때 잘 모르겠어. 뭔지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이건 되게 명확히 드러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사랑의 시 같기도 하고요. 애타고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당신이 언제든 오실 줄만은 알아요. 너무 서정적인 것 같아요. 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연서 저번에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너무 제일 좋아하는 제 시 중에 하나예요. 연서. 처음 저는 이 딱 시를 보고 했어요. 정말 처음 시를 만났을 때, 이 시를 만났을 때 와 대박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대박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뜨겁게 느껴졌던 시 중에 하나예요. 100사람 중에 한 명, 그리고 10사람 중에 한 명, 한 사람 중에 한 명,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줄어드는 사람의 수만큼 커지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애틋한 느낌이 들었고요. 정말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엄마 걱정 마지막 읽어드렸잖아요. 절 보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이 생각이 나서 많이 공감이 됐네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회사를 다니셔가지고 두 분 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슈퍼에 이렇게 맡겨 있을 때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지고 다들 집에 갔는데 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불 꺼진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고 그래서 항상 창가를 보고 불이 안 켜져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좀 집에 혼자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불 꺼진 집에서 혼자 불 켜고 들어가는 게 어린 나이에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가끔 힐링도 되고 좋은데 그때는 너무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무섭고 외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장난 하다가도 저희 집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터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저희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여요.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아직 안 오셨구나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놀이터에서 또 이것저것 움직이면서 놀다가 또 창가 이렇게 빼꼼히 또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애가 밤에 나와서 또 있으면 또 같이 또 얘기하다가 놀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놀죠. 그러면 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얼른 들어오라고 이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옛날 생각을 하게 했던 시간이었나. 그렇습니다. 시는 찬란한 나의 편. 정말 시는 나의 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시만큼 생각하게 하는 어떤 문학 작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되잖아요. 그런 떠오르는 심상들을 나 스스로 마음대로 떠올려도 된다는 게 그게 시를 읽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을 보고 좀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바이. 사평역에서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다 뼈아픈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맨입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난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국제구. 떠돌이의 세상이 있었다. 강한 힘에 밀려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세상이었다. 여러모로 수상하고 불온했던 시절. 어디선가 글럭거리며 가고 있는 사람들의 피곤한 어깨가 있다. 그들의 불안한 표정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끼리 어울려 불안과 외로움과 고달픔을 달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도연. 단 3줄이다. 글자 수도 많지 않다. 하지만 시의 내용은 매우 강렬하다. 시인의 어조는 더욱 강렬하다.
애당초 명령어 문장이다. 누군가에게 훈계하는 듯한 금기의 문장. 한 시절 이런 문장이 그리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현실이 모질고 마음이 급했던 탓이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시를 읽으면 마음속에 맺힌 아픔이 전해온다. 인간은 예나 이제나 이기적인 존재다. 남을 챙기고 위하기보다 자기 일에 급급한 목숨들. 하지만 때로 자신을 다스려서라도 타인을 위한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시인의 연탄재처럼 말이다. 장미와 가시.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의 삶을 온몸으로 만지며 난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어나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도 보지 못했네.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줘.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김승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이분법이다. 배단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 않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너와 나, 밤과 낮, 행복과 불행, 그리고 삶과 죽음. 그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는다. 장미를 꽃으로 보면 꽃이고 가시나무로 보면 또 가시나무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발견, 명확한 결론은 없다. 우리네 인생살이 부디 하루하루가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꽃이기를 빌어본다. 비망록.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버둥거린다. 문정이. 왜 그런 마음이 시인에게만 그럴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며 모든 사람의 실망이며 드디어 해안이다.
그렇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 도대체 우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걸었던 기대의 몇 퍼센트나, 정말 몇 퍼센트나 이루며 사는 걸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우울해하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이라도 던지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궤적이 그런대로 정결할 수 있겠다. 저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나도 실은 그랬어. 그런 심정들이 사람을 살린다.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준다. 그것이 감정의 동지요, 이웃이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으로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서슬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작고 힘없고 약한 것이 크고도 힘세고 강한 것을 이어내는 곡절을 말하고 있다. 해당초 불가능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함이 되었다. 승리다. 고마움이고 감사다. 곡절 많은 인생 냅다 주저앉고 싶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다. 그걸 실현한 시가 바로 이 작품이다. 한때는 접시꽃 당신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으로 알려지고 다시 이런 작품으로 알려지니 시인으로서 운이 좋았다고 보아야 한다. 인구에 화자되는 한편의 작품이 없어 시인은 끝내 슬픈 것인데 말이다. 현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카 도너리. 프란체스카 도너리는 이승만 박사의 부인 되는 분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생활하던 당시에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하여 한국 국적으로 살았던 분이다. 이분이 젊은 시절 이승만 박사와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들어있던 문장이
바로 위의 글이라고 한다. 누군가 영어로 된 문장을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형식과 문장은 단순하고 짧지만 그 뜻과 정서는 지극한 데가 있다. 점층법의 반대다. 100에서 열, 열에서 하나, 다시 하나에서 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증대되고 있다. 묘한 마음의 곡절이다. 이런 사랑, 이런 헌신을 누군들 외면할 수 있겠는가?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정호승 시인에게는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들이 많다. 이별노래, 새벽편지, 서울예수, 수선아에게 등 내가 기억하는 시들도 여러 편이다. 그런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바로 이 시, 봄길이다. 따뜻하고 정겹다. 부드러운 마음의 손을 내밀어준다.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준다. 이만한 시의 덕성이 흔하지 않다. 세상에는 까닭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독자들이 많은 것이다. 모름지기 시의 문장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을 주고 유용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시들은 가르쳐주고 있다. 조용한 웅변이고 훈계다. 힘든 세상살이에 이만큼 좋은 동행이 흔하지 않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좋은 시는 한 줄의 문장으로 사람을 압도한다. 이 시도 그렇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문장인가. 이에 더하여 이런 문장은 어떤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좋은 시, 좋은 문장은 막강한 힘을 갖는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꾼다.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이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썼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으며 또 자신에게 용기와 축복을 주고자 했을까? 그만큼 조은 씨의 문장은 힘이 세다.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성부. 해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한두 번 꺼내 읽는 시가 바로 이 시다. 씩씩하고 시원시원하다. 용기를 준다. 황사나 꽃샘추위로 찌푸리면서 봄의 강물을 건널 때도 이 시 하나면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 시 전체가 감동, 가슴이 벅차다. 가령 이런 구절.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그 다음으로도 많다.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일당백예시다.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한용은. 처음 이 시를 읽은 건 16살 고등학생 때 애틋한 연애시를 읽혔다. 알고 보니 승려 스님의 시. 더구나 시인은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한 분. 가장 선명한 독립운동가요, 불교 사상가. 표면적으로는 연애시지만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담고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에도 지치고 시들할 땐 이런 시를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을 일이다. 이처럼 좋은 시는 적용 범위가 넓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향기까지 품고 있다. 저 인내를 보라. 저 지극한 기다림과 희생을 보라.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리라. 이 시는 내 평생의 날들을 안내하는
스승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엄마 걱정.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뒷목. 기억도. 누구에게나 유년의 기억은 오래간다.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다. 오래 남아 인생을 지배한다. 이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부른다. 추억은 하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정서의 힘이고 마음의 고향이다.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면 그 추억이 힘이 되어 갈 길을 제시하기도 하리라. 특히나 어머니와의 일들은 그의 일생에서 등불이 되어주기도 한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머니란 이름과 함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이 된다.